오늘 혹시 여기 불을 앞에만이라도 혹시 살짝 끌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따가 좀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아까 뭐 시험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이야말로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거의 이제 2년이 이미 넘어갔고, 2년 반이 가까워 오는데, 코로나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코로나 치료제, 치료 후보 물질에 효능 평가한 그런 데이터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막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막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강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치료제를, 다양한 치료제를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사스코브2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스 바이러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없지만 메르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르스. 메르스 사스. 여기는 사스 코비드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보통 명명을 WHO에서 명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사스 같이 아니면 메르스처럼 그렇게 명명을 하지 못했고 이 사스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스코브2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분들 정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나 많은 야생동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박쥐 시료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요. 코로나가 별하별 코로나가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스위드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많은 코로나 질병들이 이 동물에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고양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고양이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코로나 중에 복막염을 일으키는 거의 고양이가 죽습니다. 복막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도 있고요. 다행히 그 코로나는 사람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또 돼지 새끼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엄청나게 설사를 하면서 죽는 그러한 질병도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다행히 그 바이러스도 사람에 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파이자나 그런 회사에서는요, 베링거 인게람이나 이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요.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 나왔었을 때 우리가 그때는 팬데믹이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한꺼번에 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왜 팬데믹이 아니었냐면 너무 셌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메르스, 지금도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지만 그때는 사스 바이러스 감염되면 20% 30%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코로나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들은 숙주에 감염을 시켜서 숙주가 안 죽고 계속 자기네들은 뻥튀기 하면서 계속 퍼져가야 되는데 메르스나 사스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 틀어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은 높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완전히 거기를 둘러싸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합니다. 바이러스는요, 항상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변이를 하면 감염력은 높아지고 그 치명률은 낮추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감염시킨 호스트를 죽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잘 계속 퍼뜨리는 그러한 스트래터지를 씁니다. 바이러스들이 참 신기해요. 바이러스들이.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
코로나, 이 코비드-19는 코로나가 굉장히 이겼습니다. 인류를 완전히 인류에 다 거의 퍼지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도 지금 뭐 치명률이 0.1%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 코로나가 결국은 승리를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FDA나 뭐 미국에서 뭐 모더나, 파이자 막 백신 막 만들겠다. mRNA 백신 만들고 뭐 무슨 백신 만들고, 사실 저희들은 저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백신 만들고 뭐 10여 년, 20년간 그렇게 개발을 해도 이 질병이 컨트롤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도 결국은 지금 mRNA 백신이라는 거를 사람에 처음 적용한 겁니다. 기존에 실험동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 적용할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임상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저희들끼리 흔히 얘기합니다. 물백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물백신. 물백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백신인데 이거 물 탄 것 같아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물백신이라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도 역시 결국은 효과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 백신이라는 것은요, 평생 면역을 주던지 아니면 아무리 짧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백신을 맞고, 그건 인플루엔자가 그런데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그렇게 맞는데, 백신이라는 것은 이번처럼 2번 맞고 3번 맞고 그건 백신이 아닙니다. 실은. 백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기억해주고 너희들 이 질병이 오면 나가서 나중에 막아줘. 그게 백신인데 전혀 효과가 잘 없습니다. 지금 mRNA 백신이. 그래서 역시 코로나가 또 승리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김에 약간의 면역 반응을 주는 그 백신을 하면서도 이제 치료제 개발을 제약사들이 많이 합니다. 치료제 개발을 하고요. 저희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서 이제 이 코로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막 터진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제약사들이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많은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커패서티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2개의 제약사,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개의 제약사의 후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효능 평가를 했다라는 거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사스, 아주 심각한 그리고 급성으로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인데,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세포벽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에요. 자, 이 바이러스는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그냥 세포를 뚫고 들어가지 않고요. 바이러스는 자기의 리셉터라는 수용체라는 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수용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이 ACE2라는 그러한 수용체, 사람의 ACE2 수용체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잘 붙습니다. ACE2는 여기에는 좀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2는 사람의 ACE2의 바인딩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CE2는 뭐냐? 이것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엔자임인데요. 굉장히 막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저질환자 중에서 혈압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ACE2는 우리 혈관의 혈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혈압 있는 분들이 혈압약을 계속 먹죠. 날마다 먹잖아요. 혈압약을 먹으면 이 ACE2가 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팽팽하던 거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 혈압약을 계속 먹어왔던 사람들은 이 ACE2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ACE2에 딱 바인딩 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쏙 잘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혈압 환자, 혈압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중감염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료약을 테스트를 하거나 하려면 뭐 사람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효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동물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찾았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것을 딱 했었을 때 이미 과학자들은, 코로나 연구하는 분들은 그 전부터 무슨 동물에 이번 코로나가 감염이 잘 되나를 많이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세 가지 마우스, 그다음 족제비, 페렛, 그다음 햄스터가 있죠. 이렇게 귀엽게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마우스가 아주 대중적으로 원래 잘 활용되는 그러한 실험 동물 모델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우스는요, 이 에이스2가 있긴 한데 사람의 에이스2와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마우스에 있는 에이스2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바인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리 감염시켜도 감염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 어떡하냐? 페렛을 해볼까요? 했는데, 이 페렛에서도 역시 이 상부 호흡기계 그쪽에만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에서의 그 병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를 연구했던 분들은 딱 햄스터를 찍었습니다. 처음부터. 자, 왜 그러냐? 햄스터에 있는 에이스2가 아까 그 바이러스가 딱 바인딩 하는 에이스2가 사람의 에이스2와 유전자 서열이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잘 감염이 되니까 이 햄스터도 잘 감염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햄스터에다가 이 사람에서 분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 병이 나왔습니다. 자, 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폐를 딱 절단한 단면인데요. 원래 폐는요, 이렇게 안 보이고요. 폐는 그냥 거미줄처럼 별로 안 보입니다. 그냥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폐는 저도 부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폐를 딱 보면요. 스폰지 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스폰지.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안에 공기가 이 폐 사이사이로 공기가 쏙 들어가죠. 폐가 팽창해요. 그러면서 폐에 있는 우리 적혈구라는 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 몸으로 가져가고, 제가 이제 후 내뱉으면 폐는 확 쪼그라듭니다. 폐가 확 쪼그라들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CO2를 이 폐에서 적혈구가 밖으로 내뱉으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코비드에 걸린 환자의 폐를 이렇게 보시면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이 보이죠? 지금 얘네들이 세포 하나하나들입니다. 뭐냐면 폐가 염증이 심해지면서 빈 공간을 메꿔버리는 겁니다. 자, 폐가 아까 우리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래야 되는데 이 빈 공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폐
공간에 이런 데 뭔가가 다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싶어도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공기를 내뱉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심한 폐렴이 일어나면 이제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제 결국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서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19 감염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부검을 해가지고 폐를 뭐 다양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양한 그 병리학적인 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핑크색으로 아니면 어두운 색깔로 이 어두운 색깔은 세포의 핵이고요. 핑크색은 세포의 세포질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막 수천, 수백만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폐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코비드 환자, 이분 이제 돌아가신 분의 폐를 부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작년 초에 이거를 딱 예, 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고, 이 햄스터가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었을 때, 사람의 폐병변이 잘 나오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제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신 바처럼, 이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특정 양의 바이러스를 이 햄스터에,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다양한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전혀 이해 안 될 건데 병리학적인 변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햄스터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가 변하는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햄스터에 좀 징그럽긴 하지만 햄스터의 입 주둥이 거기를 크로스 섹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한가운데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비중격이에요. 우리 콧구멍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 보시면 비중격을 가운데로 해서 콧구멍 하나, 콧구멍 좌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정상 햄스터의 비중격이에요. 다 뭐 정상적으로 이것은 연골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연골이에요. 우리 사람도 연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감염시키면요. 이런데 염증이 이렇게 염증세포들이 막 와요. 염증세포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코 안이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 밑에 있는 이 빨간 화살표는 뭐냐면요. 코로나를 염색하는 그런 코로나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염색을 한 겁니다. 이 조직을 가져다가 똑같은 조직이에요. 근데 위에는 특별한 염색법, 세포들이 잘 보이는 염색법이고요. 이 밑에는 세포들은 고사하고 어쨌든 이 코로나에 바인딩하는 항체를 가지고 특수 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신 바처럼 이렇게 상피에 시커멓게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이 세포에 감염이 되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말 뜻은 코로나는 햄스터 세포에 감염이 된다는 거죠. 왜? 이 세포 안에 그 코로나의 항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또 이것은 뭐냐면 우리 호흡기계 기강을 아까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지를 봤습니다. 기관지를 봤는데 감염 전과 감염 후 이틀, 감염 후 4일, 감염 후 8일, 12일, 16일까지 저를 봤더니 이 2일하고 4일째 이런 식으로 막 염증 세포들이 이 여기와 여기는 많이 다르죠. 뭔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세포들입니다. 우리가 콧물 흘리면 콧물이 노랗죠? 그렇죠? 자, 왜 노랗냐면 이 염증 세포들이
그렇게 노랗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기관지가 상피세포가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많은 염증세포들이 와 있어요. 여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이 트라키아에서도, 그러니까 트라키아는 우리 기관지인데, 기관지에도 이렇게 감염이 잘 되고요. 아까 제가 코로나를 특별히 염색하는 법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감염 후 이틀째, 이 기관지 상피세포들이 시커멓게, 이 왼쪽에 비해서 시커멓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들이 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일, 8일 점점 이 코로나들이 없어집니다. 코로나는 이제 폐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코로나가 얼마큼 많이 있는지를 봤더니 이 특정 시간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식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아까는 적당한 사이즈의 그 폐였는데 지금은 이것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전자현미경. 몇만 배로 보는 거죠. 몇만 배로. 자, 여기 보시면 전자현미경 사진에 의해서 이 기관지 세포가 하나가 이만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여기에 기관지 상피세포가 이렇게 파괴가 되더라. 자,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산모들입니다. 산모. 우리 기관지 산모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런 데 뭐가 볼록볼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군대 가셨던 분들은 군대에서 겨울에 바닥에다 막 물 뿌리죠. 굉장히 겨울에 건조하게 안 만들고 굉장히 습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겨울에 건조를 하면요. 이 산모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숨을 들이쉬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산모가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산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내뱉어요. 계속 에스컬레이터처럼 이 폐 안에 있는 거를 점점 밖으로 내뱉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래처럼 그걸 꿀꺽 삼키는데요. 근데 건조하면 이 산모들이 잘 못 움직여요. 산모들이 잘 못 움직이면 결국은 이제 감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자현미경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4일째 정도에 이 산모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네요. 이렇게. 근데 부서진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더라. 라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안에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봤는데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요. 지금 이 감염 후 이틀째 세포가 이만하고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런 것들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안에 이렇게 공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햄스터 기관지 세포에도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를 받고 기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폐를 봅니다. 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 폐는 이렇게 보여요. 정상 폐는. 이 빨간 애들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산소를 공급하고 CO2를 내뱉는 적혈구고요. 이 빈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이 적혈구랑 공기랑 서로 맞닿으면서 산소나 CO2 익스체인지를 하는데요. 감염 안 된 그런 햄스터의 폐는 이렇게 텅텅텅 많이 비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감염을 시키고 2일째, 4일째, 8일째, 12일째, 16일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극단적으로 공간이 거의 없죠. 그렇죠? 폐에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산소 익스체인지가 안 되는 거죠. 공간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심한 이제 간질성 폐렴이라는 거예요. 폐렴. 우리가 폐가 경화되기 전에 단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지만
다시 정상 상태로는 오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폐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기관지, 새 기관지라는 건데, 기관지에서도 여기 보시면 4일째 보면 이 많은 염증 세포들이 기관지에 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래입니다. 가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래예요. 가래. 이렇게 염증 세포들도 많이 와 있고, 또 아까 코로나가 진짜 있느냐? 아까 전자미경으로도 봤지만 특수 염색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코로나가 감염된 세포들이 이렇게 염색이 돼요. 아,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기관지, 세기관지 상피세포에도 이 세포 하나하나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상피세포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아,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햄스터에 굉장히 감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폐를 보면 폐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이제 이런 병변이 일어나는 것, 모양이 막 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다 전자미경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햄스터가 사람의 이 코비드와 환자와 굉장히 폐렴이라든지 비슷하다라는 걸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여기는 이제 어떤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허벌 머테리얼, 그러니까 식물에서 항바이러스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과거의 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물질을 저희들한테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햄스터 가지고 실험을 좀 해보자. 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약물 재창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 그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죠. 뭐냐면요. 우리가 약물을 하나 개발을 하면요. 10,000분의 1 성공 확률이라고 합니다. 만 개의 약물을 우리들이, 이건 효과 있을 거야. 어쩔 거야. 저쩔 거야. 하면요. 결국은 한 개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고 사람에 적용을 해야겠다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임상실험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개발부터 사람에 적용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보통. 에버리지 10년이 걸려요. 막 독성 시험도 하고, 막 무슨 시험도 하고, 막 사람한테 최대한 뭐가 없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딱 따다당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에서 어떤 약물을 개발한다는 게 말도 안 되겠죠. 10년이 걸리는데, 10년 후에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약물 재창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었던 약, 아니면 뭐 코로나 장염에 효과가 있었던 약, 그런 이미 임상시험이 다 끝나고 사람의 독성이 없는 그런 약들을 모아가지고 맞고 품는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약물 재창출이에요. 약물을 재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얘는 독성 실험을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사람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약물 재창출 방법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쓴 겁니다. 언제 개발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은 사람의 어떤 이미 임상시험 다 했고요. 사람의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바이러스에. 근데 그건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이제 곧바로 이제 FDA 뭐 승인 받고 어쩌고 저쩌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급하니까요. 그래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이건 원래 먹는 약이었습니다. 먹는 약으로
해서 이 햄스터에 저희들이 이제 먹였어요. 먹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실험군이 뭐 이런 식으로 물질 A, 물질 B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4번 반복 실험, 3번, 4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농도 조절이 안 됐어요. 농도 조절이.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농도를 좀 더 올리고 세 번째 실험보다도 효과가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네 번째 실험을 했었어요. 저희 네 번째까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빨간의 파서티브 컨트롤 얘는 뭐냐면 햄스터가 이제 몸무게가 감염을 시키고 이렇게 떨어져요. 햄스터가. 그리고 이 검정에는 감염을 안 시키는 햄스터입니다. 몸무게 살짝 살짝 올라가죠. 사료만 먹으니까. 근데 이 빨간의 파서티브 컨트롤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1일째부터 특히 2일째부터 몸무게가 막 떨어집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A 물질, B 물질을 먹인 그룹에서도 역시 몸무게가 떨어지더라고요. 세 번째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햄스터들이 여전히 아프네요. 몸무게가 떨어지네요. 저희도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봤습니다. 조직 검사를 이 팬인데요. 이건 정상, 네거티브 컨트롤. 가운데가 이제 PC, 파서티브 컨트롤. 바이러스만 감염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렴이 아주 심하죠. 이것에 비해서, 왼쪽에 비해서요. 기관지 내에도 막 그런 염증 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이렇게 봤더니 저희 병리학자들이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는데요. 현미경.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문제는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완전히 정상은 아닌데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폐 염증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뭐 혈관 주위에 있는 뭐 염증 수치를 감염된 애들을 봤더니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감염 안 시킨 거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염증 수치가 확연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감염 후 7일째인데요. 아까는 4일째였고요. 파스티브 컨트롤 역시 거의 비어지는데 A라는 물질, 여기서는 별로 저희들은 차이를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B라는 물질, 여전히 파서티브 컨트롤과 비슷하게 폐렴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했죠. 아, 왜 4일째는 효과가 있었는데 7일째는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기관지와 폐 이런 거를 이제 다 수치화를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러한 조직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스코어링을 매겨가지고 병리학자들이 서로 이게 무슨 그룹인가는 모르고 계속 슬라이드 검사를 했어요. 근데 보신 바처럼 4일째, 감염 후 4일째에 확실히 기관지랑 폐에서 염증 수치가 이렇게 A, B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일째는 기관지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근데 폐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건 이제 네 번째 실험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실험도 약간의 효과는 있었으나 네 번째보다는 덜했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얼마큼 많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봤어요. 봤더니 보신 바처럼 이 시커멓게 지저분한 애들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들인데 이 파서티브 컨트롤은 시커멓죠. 바이러스들이 감염돼가지고. 근데 A, B 이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좀 감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미지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시커먼 그런 코로나가 감염된 세포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재봤는데 역시 기관지하고 폐에서 보신 바처럼 A그룹, B그룹이 이 치료제를 먹지 않은 햄스터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역시 7일째 폐도 역시 어느 정도 감소가 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금은 아까 특수염색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 PCR을 한 겁니다. PCR, 우리 PCR 검사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 증폭 검사. 했더니 역시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코로나 양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컨펌을 해보자 해서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검사, 유전자 검사하면요. 코로나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코로나가 진짜 살아있는 코로나가 떨어진 거냐? 라는 걸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TCID라는 그런 특별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재는 방법입니다. 했는데 이 세 번째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근데 이 네 번째 실험에서는 폐에서 특히 A라는 물질을 먹은 햄스터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서티브 컨트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첫 번째 회사 그 허벌 메디슨이었는데요. 거긴 뭐냐면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약간 한약은 아니고요. 근데 기존에 인플루엔자에 좀 효능이 있었던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이게 인플루엔자에 효능이 있었던 물질이었는데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지금 막 열심히 이제 사람에 적용을 하려고 엄청 지금 막 이제 사람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저는 이제 그 이유는 전 모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는 이 실험 결과만 알려주고 그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약물 재창출이라고 했었죠. 이미 그것은 다 사람의 안전하다는 게 검증이 된 물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이제 타겟을 두고 이제 지금 막 여기저기 선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뭐 알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끝났고 저 이제 개발도상국 그런 데 가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라 이제 규제가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지금 열심히 막 뭐 하고 있고요. 이제 사람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좀, 저도 좀 주세요. 저 좀 이상하면 좀 저도 좀 먹게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물 창출로 하나 성공했던 케이스고요. 자, 이것은 또 다른 회사 겁니다. 이것은. 근데 아까는 제가 허벌 메디시니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그게 아니라 아까 에이스2라고 아까 리셉터 있었죠? 그 리셉터를 막아주는 그런 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합성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합성약이라 우리가 성공해도 사람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왜 사람의 독성이 없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혈액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은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복강주사를 했습니다. 복강주사. 배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건 혈관주사랑 동일해요. 근데 햄스터가 혈관주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햄스터가 아쉽게도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정말 작아요. 우리가 마우스나 래트는 꼬리가 길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혈관에 저희들은 주사를 합니다. 우리 여기 정맥주사 놓는 것처럼. 근데 햄스터는요, 꼬리가 거의 없어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흡수율이 있는 게 우리 복강배 안입니다. 배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면요, 그 금방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햄스터 정맥 주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복강 주사를 했습니다. 복강 주사. 배를 찌르는 거죠. 막 사람 같으면 정말 아플 텐데 또 이 설치류들은 그냥 쭉 찌르고 해도 그냥 별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네거티브 컨트롤, 파서티브 컨트롤,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이 뮤턴트가 이제 그쪽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거. 감염을 시켰는데요. 역시 몸무게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 빨간 애하고 파란 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실망을 했죠. 아, 몸무게가 왜 저럴까?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요. 조직 검사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 보시면 좀 파지티브 컨트롤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요. 특히 여기 기관지에 문제가 되는 거가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기관지 상피세포들이 막 떨어져 나오고 그럼 우리가 캑캑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래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굉장히 상보호흡기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감염무 7일째. 감염무 7일째에도 보신 바처럼 물론 답답해요. 폐 안이 이렇게 답답해요. 근데 이 파지티브 컨트롤에 비하면 그래도 좀 그나마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어, 여기하고는 여기와 상당히 유사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일째에도 보면 얘가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항원 바이러스가 얼만큼 있는가를 이렇게 염색을 해봤더니요. 이 아까 했던 것은 역시 바이러스 양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7일째 감염 후 7일째 봤더니 이 파서티브 컨트롤은 여전히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데 이 뮤턴트는 바이러스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해본 게 이제 TCID, 아까 살아있는 바이러스. 방금 이것은 죽은 바이러스인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여기서는 몰라요. 그럼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얼마큼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폐에서 가운데 파서티브 컨트롤에 비해서 이 약을 투여받은 그런 뮤턴트 그룹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기관지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를 했습니다. 나름 지난 2년 동안 10가지 실험 정도 했는데 다 효과가 없었어요. 거의 효과가 없었고 그나마 좀 나은 결과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회사는 별로 지금 감흥이 없습니다. 왜?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요. 이걸 사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그 약물 재창출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냥 합성을 해가지고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그 리셉터를 막아주는 그러한 우리 항체와 비슷한 그런 약을 만들었죠. 아주 전략은 좋았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왜? 아까 그 약을 사람에 적용을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에 적용을 해가지고 독성 실험, 무슨 실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렇죠. 이 두 번째 회사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처음 들어보는 회사다.
만약에 두 번째 회사가 셀트리온 정도 됐으면 엄청나게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회사는 전략은 좋았고, 좋았으나,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 회사들이. 왜? 이제 결과가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갈, 이걸 진짜 상용화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많은 실험 검사를 해야 될.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사는요, 실은 이게 끝난 지 한 1년이 됐거든요. 벌써.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좀 했었죠. 작년에 했나요? 작년 초에. 근데 그냥 회 발표 하나 하고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의 전략은 좋았으나 더 이상 할 염두가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정부가 많이 공격을 받고 도대체 왜 우리는 모더나가 없느냐, 왜 우리는 파이자가 없느냐. 다 제약회사는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 분의 일 확률이. 자,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백신. 어떻게 보면 mRNA 백신, 그 처음입니다. 사람에서. 지금까지 동물에서 많은 실험을 했으나, mRNA 백신을 사람에 적용할 때가 언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단은 하자 해가지고는 사람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 뭐 맞으셨어요? 저는 파이자 맞았어요. 저는 모더나 맞았는데 우리 10년 후에 모더나 좀비하고 파이자 좀비가 돼서 우리 둘이 싸우지 맙시다. 응?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끼리는 이제 mRNA 백신이 과연 뭐 문제가 없을까?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효능은 있으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거였죠.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해야죠? 그 두 개 백신 말고 또 다른 백신이 있었죠. 얀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걔네들은 안전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안 되는 바이러스에 이 코로나 조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사람에서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제 mRNA 백신처럼 빨리빨리 막 변이가 됐을 때 빨리빨리 그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제 mRNA는 이제 무조건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mRNA 백신. 자, 근데 이것만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repurposed drug. 아까 얘기했던 약물 재창출. 약물 재창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약물 재창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효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끌어가지고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걸 곧바로 쓸 수 있게. 이번처럼. 첫 번째 실험처럼. 그래서 약물 재창출에 대한 개념도 새로 들어왔고요. 여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게 뭐냐면요. 항체입니다. 항체 치료법. 제가 대학원에 지금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전, 3개월 전에 첫 번째 환자가 나왔어요. 제 직원 중에. 그래서 일주일간 되게 힘들었다고 하네.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격리하고 다 낫고 나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피 좀 주세요. 저 좀. 뭐냐면 항체. 항체라는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바이러스가 움직이지 잘 못하게 하는 게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convalescent 플라스마가 뭐냐면 플라스마가 혈장이거든요. 혈액. 뭐냐면 이미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가져다가 거기에 상체만 뽑아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중한 사람한테 집어 넣는 겁니다. 항체를. 그게 이제 제가 자꾸 셀트리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법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를 막 농축한 거를 모아가지고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항체 치료법도 상당히 요즘 이제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자, 위에 있는 건 이제 파이토 메디스입니다. 파이토라는 게 뭐냐면 식물이라는 얘기예요. 식물. 그래서 식물에는 식물도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식물에. 식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동물만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진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식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에 안 죽었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게 이제 파이토 메디슨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그러한 의문점. 뭐냐면 많은 식물들이 항바이러스 아니면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방 쪽에서는 이 파이토 메디슨은 굉장히 많이 신봉을 하죠. 근데 또 우리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거는 파이토 메디슨은 또 우리한테 독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독성. 사람 간에 간독성을 일으키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서로를 잘 이렇게 신뢰를 안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왜 파이토 메디신 같은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또 의사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파이토 메디신도 우리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식물로부터 나오는 항바이러스 효과 물질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뭐 마무리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이 약물을 처음 개발해서 사람까지 쓰는데 5%도 안 되는 스텝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스텝이죠. 뭐냐면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나머지 95%의 스텝은 뭐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안전성 실험을 받습니다. 왜? 사람에 써서 절대 안전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느 용량으로 썼을 때 안전한지. 막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 약물을 먹었을 때 약물의 몇 프로가 며칠 만에 밖으로 빠져나오는지. 막 별의별 실험을 다 해요. 그게 보통 안전성 평가 연구소나 막 그런 데서 그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정말로 약물의 그 개발부터 시판까지의 5%도 안 되는 그러한 스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들이 저희 대학원생들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연구를 지금은 이제 박사후 연구원인데 이 양 선생하고 이 친구가 이제 주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한테 작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주 게으른 천재예요. 게으른 천재. 정말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학생이 너무나 뭐라고 표현할까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박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박사 테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넌 무조건 이 코로나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이 우주복 입고 우주복 같은 거 방역복 입고 실험을 해가지고 겨우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죠. 코로나 안 터졌으면 너는 아직도 졸업 못 했었을 텐데 코로나가 너한테는 정말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익산에 이렇게 전북대학교 부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팬시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실험이 아니라 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 실험을 하려면요. 이 문도 안 열립니다. 음압, 양압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기가 헤파 필터로 정화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소가 상당히 큰데요.
전기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부소장을 할 때 전기비를 해봤어요. 다달이 전기비를 내거든요. 한 달에 전기비가 4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전기비만요. 또 이 연구소는 좀 익산시에서 외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저쪽 뒤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LPG 통이 있습니다. 그 LPG 가스 가지고 하거든요. 한 달에 LPG 돈 나가는 게 500인가 600인가. 물론 이제 겨울하고 여름은 다르겠으나. 그래서 이 연구소가 유지를 하는데 15억이 듭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연구소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연구소의 태동은 어떻게 됐냐면요. 2006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핵이나 브루셀라 그게 이제 소에서 사람으로 오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막 농민들 막 이렇게 막 하려고 많이 그런 쇼는 아니지만 어쨌든 농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에서 이제 김제에 브루셀라 결핵 걸린 소 막 그런 거를 농민 얘기를 청취하러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나라당의 이제 대표가 강재섭 대표였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농민들한테 그러면 결핵이란 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그 질병을 좀 연구하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전북대 수의대의 모 교수님이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연구소를 하나 만듭시다. 네, 연구소를 한번 견적을 가지고 와 보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나름 막 많이 짜가지고 브루셀라, 뭐 결핵 가지고 30억을 강재섭 대표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생각은 자기 그냥 조그만하게 연구소 만들었고 자기가 쓰려고 아니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크게는 생각 안 했죠. 그랬는데 한나라당에서 아니 우리 대표가 미는 연구소에 이게 뭡니까? 공 하나를 더 붙이세요. 해가지고 이제 300억이 된 거예요. 300억이.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도 이제 갑자기 이제 30억에서 300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300억에 맞는 연구소를 이제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어졌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딱 지원해주고, 그리고 알아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에 15억이 드는 그런 연구비가 드는 그런 연구소인데,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항상 대학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해.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가 계속 이제 풍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가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때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기를 바라보고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냐? 코로나 이런 거 미리 좀 하라고 한 연구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이 혼났어요. 저희 전북대가. 그리고 이제 또 하필 그때는 정치권이 이제 민주당이었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힘 그쪽에서 만든 연구소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실은. 이거 레코딩 되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소장을 할 때, 연구소를 없애자. 그냥 정부에서 그냥 우리들이 가져다가 쓰겠다. 너희들 전북대하고 손 띄어라. 뭐 그러한 좀 그러한 액션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코로나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앞으로 연구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현 총장님이 이제 이 연구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구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뉴스 나와가지고 이 큰 연구소에 횡하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버글버글합니다. 이 연구소.
그리고 코로나 실험 같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약사에서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이 실험이라는 것은 이 BL3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인데요. 이 실험은요,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벗고 샤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서 실험을 하고, 나올 때 이 방역복을 완전히 이제 또 소각 처리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음압, 양압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2인 1조로 들어가야 돼요. 가끔 쓰러져요. 왜냐면 쓰러져요. 기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음압, 양압 때문에 혈압이 가끔 저혈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알람 눌러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는 상당히 빼빼한데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뚱뚱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실험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그런 실험 많이 하다가 졸업할 때 이렇게 빼빼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졸업했고 코로나 때문에 살 뺐다고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역하는 사람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뭐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지금 3년째죠.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홍콩에 계신 모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컨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는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나라에 몇 명이 감염될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코로나가 옛날 메르스, 사스 비교해 봐서는 더 많이 감염이 될 것 같아요. 한 맥시멈 2,000명까지는 우리나라에 감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은 가겠지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게 아니죠.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완전히 저의 예상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고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 뭐 학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연구를 또 뒤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노고도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